자, 여러분, 오전 중에 급등이 한번 지나갔었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 2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사실상 합의 기사가 나오자마자 급상승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숏 포지션을 개설해둔 상태입니다. 지금은 롱을 외칠 때가 아니라 이 거대한 양봉에 낚여서 포멀 롱을 외칠 때가 아니라 저항 구간을 명확하게 파악해놓고 올라올 때마다 숏 타점을 잡을 오름숏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차트 분석 정현우 인사드립니다. 자, 그저께 제 관점이었죠. 생명선 68K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68K권에 대한 방어선이 유효하다. 2월 6일과 2월 24일에 대한 지지선 리테스트 여부와 함께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하락 압력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어떤 움직임이 지나갔습니까? 우리가 날봉단에서 같이 한번 잡아보시죠. 2월 6일 그리고 2월 24일 이 핵심적인 두 가지 자리들을 포함하는 지지선을 설계해 보았을 때 지금 반등이 나왔던 리테스트하고 나왔던 이 상승분 자체가 해당 선을 활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분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부터의 반등을 관측하고 리테스트 성공할 것이다. 빠진다고 해도 1시간 봉상으로 67,300 해당 임펄스 캔들의 저가 수준에서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과 함께 정살병 포지션에 대한 롱 포지션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유타로 적용하면서 72,000선에서 익절한 후에 지금 숏 포지션을 오픈해둔 상태인데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맥시멈을 72K로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큰 관점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봉단에서 맥시멈 126K를 찍고 나서 그 다음 60K까지 지고 지나는 이런 하락분에 대해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잡아봤을 때 0.236 되돌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뢰히 나올 수 있는 되돌림.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대한 돌파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여기 돌파했을 때 추격롱이라도 잡아야겠다. 지금부터 비트코인 대상승 시작이다. 진짜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76K 해당 포인트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관측해 보시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 하락 추세와 함께 출현한 임펄스 캔들들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장대 음봉이 바뀌었을 때 반드시 이런 식으로 직전 꼬리, 직후 꼬리 이 두 구간을 잡아 놓을 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이런 구간을 FVG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할 수 있는 72에서 72.8 구간의 하나, 그리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꼬리와 꼬리로 FVG 구간을 잡아본다면 72.9, 73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3부터 73.7 구간에 이렇게 두 가지 저항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분도 해당 FVG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 또한 숏 포지션을 질러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현우야, FVG라는 것은 미체결 주문들이 쌓여있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 스레시홀드라는 중단선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이 박스 자체는 무력화되었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몸통으로 마감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저항 구간 또한 우리는 후보군,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머리 위에 두 가지 FVG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테더 도미넌스 또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테더 도미넌스를 두 가지로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린 바가 있죠. 테더 도미넌스는 볼륨이 의미 없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날봉단에서 마찬가지로 2월 6일, 2월 24일 해당 두 가지 핵심 기점을 포함하는 저항선을 설계해봤을 때 저항에 대한 돌파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 저항 구간을 확장할 줄 알아야 된다. 채널로 확장해봤을 때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정확하게 나오죠. 기존 하프라인에 대해서 하프를 한 번 더 쳐봤을 때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서 줬던 자리가 2호 채널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지나간 임펄스 캔들의 몸통 마감 자체도 이 2호 채널 위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가 지지를 받고 고개를 든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는 시장의 현금 비중이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 지금 3일치 청산 지도입니다. 롱 포지션이 너무나도 비대하게 쌓여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오전 중에 있었던 급상승으로 인해서 숏 포지션에 대한 강제 청산이 이렇게 한번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 아래쪽에 쌓여있는 롱 포지션 매물대, 여기에 대한 유동성 수거를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제가 가격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물은 단단한 바닥이고 그 위에 선물이 이렇게 쌓이면서 가격을 형성하는데 무너뜨린 쪽이 무너뜨린 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있는 청산 매물대는 반드시 경계하셔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경고드린 바가 있죠. 세력 입장에서는 테더 도미넌스, 시장의 현금 흐름도 이미 지지를 받고 상승분이 걸려있는 상태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래쪽 먹을 것이 많은 구간으로 가격이 아래로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 롱 물량들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천만한 장에서 위로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저항 구간 체크도 안 하고 계속 가자 그렇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롱숏 비율이 무너진 지금 같은 장에서는 철저하게 비트코인상에서 주요 저항 구간들을 어떻게 기능하는지 관측하셔야 합니다. 이런 구간이 저항 구간이니까 맞고 떨어지겠지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관측하셔야 한다 이거죠. 오전 중에도 제가 미국 이란 전쟁 휴전 소식이 전해졌다. 짧은 숏 진입 고려해야 한다. 그 관점과 함께 지금 숏포지션까지 설계해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원클릭 입장 텔레그램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각 자리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근거가 납득이 되실 때 진입하시면 되겠죠. 어느 자리를 보고 있는지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파악해보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고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린 후에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디테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큰 관점을 가져간다면 여러분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 쇄경 패턴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25년 6월의 저점과 그리고 25년 11월의 저점 이 두 자리를 이어낸 이 선이 지금의 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25년 10월 비트코인 최고가 126K 이 고점과 그 다음 26년 1월 해당 고점을 찍어보았을 때 지금 하락 쇄경 패턴 상단으로 수렴하기 직전인 상황 물론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맹점이 존재합니다만 지금 해당 선 자체가 강력한 저항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저항선까지 존재하고 있는 겹저항 구간을 우리가 뚫어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전고 수준 76K 수준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성 매물대 구간 자체가 지금 여러분 유동성 구역을 잡아본다면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해당 꼬리부터 해당 꼬리까지 이 구간 자체를 우리는 매도 주문들이 쌓여있는 구간으로 가름할 수 있으면 또 한 가지 해당 구간 내에서 네 가지의 연쇄 연봉으로 이 블록에 대한 장악까지 일어났죠. 한 가지 저항 오더 블록까지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지표상으로도 파악이 되시겠죠. 해당 캔들에 대한 장악이 일어났다고 가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상단의 겹저항 구간들을 모조리 돌파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여기를 뚫어준다고 하더라도 겹겹이 저항들이 76K단까지 쌓여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현우야, 그렇다면 오름숏을 본다면 어디에서 익절할 생각이냐? 1차적인 익절가는 1시간 보상에서 그 힌트가 나오겠죠. 여러분 지금 구간도 이 캔들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임펄스 캔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지지 구간은 존재한다라고 가름을 하셔야 됩니다. 69부터 71.2 구간까지 해당 구간 내에서의 반응 또한 관측해봐야 되는 후보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 후보 이렇게 가름하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가 67.7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상승 임펄스가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의 중간중간 반응을 관측하면서 익절할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이슈 기반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후모를 느끼면서 선물롱을 타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10월 고점과 1월 고점 해당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을 우리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1.6에서 73.4 구간에 잡혀있는 FVG 구간에 대한 유의 또한 하셔야 되고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아직 지지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단기적으로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하락 관점을 가져가실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고 있을 때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이 저항 구간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항 구간들을 체크해드린 것이고 우리가 숏을 들고 있다면 오히려 지지 구간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해당 구간 그리고 한 가지 더 겹근거 구간이 있겠죠. 내시간목에서 출현한 이 구간 이 두 가지 구간을 활용하면서 이 구간의 중단선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 자리와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67.5부터 68.7 구간 이 두 구간 트래킹하면서 저는 오름숏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들과 함께 조금 아쉽더라도 정찰병 자리에서는 정찰병만 넣고 끝까지 발라먹지 못하더라도 이번 장에서 꽤 괜찮게 벌어왔습니다. 자리에 대한 명확한 탐색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이 여부를 트래킹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명확하게 근거를 중첩해서 쌓아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브리핑 제가 특이사항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굿 이렇게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름숏이 유리할 것이다. 당장은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걸려있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